노예의 길 F.A. 하이에크 제3장 개인주의와 집산주의 우리의 주된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떠돌게 하는 그런 문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한 가지 혼동을 여기서 명백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혼동은 사회주의 그 자체의 개념,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단순히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 정의와 보다 큰 평등과 보장이라는 그런 이상을 의미하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말은 또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특정한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그러한 목적이 완전하게 그리고 신속히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수의 유능한 사람들이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사기업과 생산수단의 사유의 폐지,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중앙계획기구로 대체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창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문제,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를 열렬히 신봉하기는 하나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에는 관심도 없고 이해도 하지 못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단지 확신하고 있을 따름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단순한 희망으로 보지 않고 현실 정치의 대상으로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현대 사회주의의 특징적인 방법들은 그 목적 자체만큼 본질적인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자들보다 못지않게 사회주의의 종국적인 목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가치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지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에 관한 논쟁은 지금까지 주로 수단에 관한 논쟁이 되어 왔고 목적에 관한 그것은 아니었다. 비록 사회주의의 각기 다른 목적들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 역시 이 논쟁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수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평가해 주기를 거절하는 통상의 관례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더욱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그 수단, 즉 사회주의적 개혁의 주된 도구인 경제 계획은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정은 역시 더 복잡해진다. 우리가 만약 소득의 분배를 사회적 정의라는 현재의 사상과 부합되도록 하자면 우리는 경제 활동을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계획화는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을 사용을 위한 생산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우리가 볼 때는 정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면 계획화는 그에 못지않게 불가결하다. 이 세계의 좋은 물건들이 더 많이 엘리트 민족, 예컨대 북유럽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또는 어떤 정당의 당원이나 귀족에게 더 돌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해야 할 방법은 평등주의자의 분배를 보증해 주는 바로 그 방법과 동일한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그 목표보다는 수단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궁극적인 이상을 뜻하는 용어를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부당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크게 다양한 여러 목적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집산주의로 표현하고 또한 사회주의를 그 속 중에 들어있는 하나의
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집산주의라는 한 개의 종만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회주의는 집산주의의 한 개의 종이고 그러므로 집산주의에 대하여 진실인 모든 것은 역시 사회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점은 모든 형태의 집산주의의 공통된 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회주의자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관심을 두게 될 모든 결론은 방법이 사용되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집산주의의 방법들로부터 나오게 된다. 사회주의는 또한 단연코 집산주의 또는 계획화의 가장 중요한 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의 조직화는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정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억압적이고 전체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를 몰아넣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타도했던 경제생활의 조직화를 그들로 하여금 한 번 더 그것을 감수하도록 설득한 것도 역시 사회주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집산주의라는 용어를 모든 형태의 계획경제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하더라도 보통의 정치 용어가 가지는 모호함 때문에 일어나는 곤란은 아직 극복되지 않는다. 집산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주어진 분배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종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둔다면 그 의미는 다소 좀 더 명확해진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 경제 계획이라는 사상은 주로 그 주장이 바로 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의미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그 정확한 의미에 관하여 합의를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화라고 하는 말은 대체로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를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성견 지명을 이용해야 함을 누구나 당연히 바란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인기를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철저한 운명론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나 계획하는 사람이고 모든 정치적 행위는 계획화를 위한 행위이며 또한 좋은 계획과 나쁜 계획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명하고 성견지명이 있는 계획과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계획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계획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는 경제학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계획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계획사회를 노리는 우리의 광신자들은 지금 이런 의미로 계획화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특정한 표준에 일치하도록 소득이나 부의 분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계획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단순히 이런 의미로도 계획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대의 계획자들에 의하면 또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활동이 수행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계획은 그들에 의하면 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실제로 누가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에 관한 특수한 견해를 만족시키도록 수립된 계획도 아니다. 우리의 계획자, 사회주의 계획자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의 자원이 일정한 방법으로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어떻게 의식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가를 계획한 후에 그러한 단일 계획에 따라 모든 경제 활동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계획자와 그 반대자들 사이의 논쟁은 여러 가지 가능한 사회 조직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일상 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예측과 체계적인 사고를 해야 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논쟁도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쟁이다.
문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강제적인 권력 소유자가 하는 일은 개개인이 가장 성공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을 최대한의 범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일반적으로 조성하는 일에만 한정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하자면 의도적으로 수립된 일정한 청사진에 따라 우리의 모든 활동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않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모든 정당의 사회주의자들은 계획화라는 용어를 후자의 형태로 사용하여 왔으며 지금도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미의 계획이 우리의 업무를 취급하는 유일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할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의 계획은 반드시 그렇다고 입증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계획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계획에 대한 반대와 독단적인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주의자의 주장은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경쟁의 힘을 가능한 한 최대로 이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며, 사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효과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경쟁은 어떤 다른 것보다 개인의 노력을 지도하는 보다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주장은 또 경쟁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입안된 법 체제가 필요하며 현재 또는 과거의 법 규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은 경쟁을 유효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지도하는 다른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역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쟁 대신에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보다 열등한 방법으로 경쟁을 대체하는 일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그것은 경쟁을 보다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경쟁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쟁은 당국의 강제적인 또는 자의적인 개입 없이 우리의 활동이 상호간에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쟁을 지지하는 주된 주장의 하나는 경쟁이 의식적인 사회 통제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또한 그것은 특정한 사업에 관한 예상이 그 사업과 관련되는 분리점과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개개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조직의 원리로서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제 생활에 관한 어떤 형태의 강제적인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흔히 경쟁의 작용을 상당히 도와주는 다른 형태의 개입을 인정하며 심지어는 일정한 형태의 정부 조치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정적인 요건, 즉 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어 온 데는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 우선 첫째로, 시장에서 당사자들은 거래의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누구나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한 물건이면 무엇이나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의 참가가 평등한 조건으로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이러한 참가를 공개적인 또는 은밀한 힘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법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특정 상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은 개개인의 노력에 유효한 조정을 가져오는 경쟁의 힘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가격의 변동이 환경의 모든 관련된 변동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하여 개인의 행동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허용된 생산 방법을 단순히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제한이 모든 잠재적인 생산자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가격과 수량을 통제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는 동안은 그렇다. 방법이나 생산에 대한 그러한 모든 통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즉 주어진 산출고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통제는 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또는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나 특정 위생시설을 요구하는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 등은 경쟁의 유지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여기서 오직 한 가지 문제는 특별한 경우에 얻어진 이익이 그것으로 부담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가 어떤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경쟁의 유지는 광범위한 사회 서비스의 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조직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하여 경쟁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되지 않는 한 그렇다.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이러한 소극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는 경쟁 체제의 성공적인 작용을 위한 적극적인 요건에 주의를 훨씬 적게 기울여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쟁의 기능은 화폐, 시장, 그리고 정보망과 같은 특정 기구의 적절한 조직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적절한 법제도, 즉 경쟁을 유지하고 동시에 그것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법제도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은 사유재산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해야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재산권은 그것이 각기 다른 재산에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경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용시킬 법제도의 형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딱할 정도로 소홀히 되어 왔다. 여기서 중대한 결함, 특히 회사법과 특허법에 관한 결함은 경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보다 아주 나쁘게 작용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많은 분야에서 경쟁을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 시스템과 사유재산 제도가 의존하고 있는 주요 조건, 즉 재산 소유자는 그 재산이 제공하는 유용한 모든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재산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발생시킨 모든 손해는 재산 소유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을 어떠한 법적 장치로서도 마련할 수 없는 명백한 부문이 있다. 예컨대 가격을 지불하고 거기에 의거하여 어떤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경쟁은 그러한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재산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그 재산 소유자에게 효과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을 때는 가격 시스템은 위와 비슷하게 비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사적 계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과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간에는 차이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것일 때는 언제라도 문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 이외의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도로 표지판의 공급이나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도로 그 자체의 공급은 개별 이용자가 부담할 수가 없다. 산림의 체벌, 특정 경작 방법 또는 공장의 매연과 소음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은 문제의 재산 소유자나 또는 합의된 보상을 대가로 그 피해를 쾌히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 기구에 의한 조정 대신 다른 대용물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경쟁이 적절하게 작용하기 위한 조건이 조성될 수 없는 경우에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라는 대용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경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경쟁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경쟁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일,
경쟁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일,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거대한 사회에는 최고도의 이익이 될지 모르나 그 이익이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에게는 비용을 결코 상환해 주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등의 과제는 확실히 국가가 활동할 광범위하고도 명확한 분야를 마련해 준다. 합리적으로 수호될 수 있는 체제에서 국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효한 경쟁 시스템은 다른 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이 현명하게 제정되고 계속적으로 조정되는 법 구조를 필요로 한다. 경쟁의 적절한 기능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 조건, 즉 사기나 속임수의 예방은 법적인 활동의 큰 목표이지만 아직은 결코 완전히 달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쟁에 유리한 작용을 위한 적절한 체제를 만드는 과업은 여러 국가가 도처에서 그 과업을 외면하고 경쟁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다른 원리로 경쟁을 대신하는 일로 전향함으로써 지금까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제 경쟁을 작용하게 하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송두리째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명백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화를 지지하는 오늘날의 움직임은 그와 같은 경쟁에 반대하는 운동, 즉 새로운 깃발 아래 경쟁의 옛날 적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유주의 시대에 박탈하여 버린 그 특권들을 지금 이 깃발 아래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유주의의 성향의 사람들 중 명사들에게 경쟁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하게 해놓고 경쟁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마다 항상 품어왔던 정상적인 의구심을 효과적으로 진정시켜 온 것은 바로 계획화를 위한 사회주의자의 선전이었다. 좌파와 우파의 사회주의자들을 실제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경쟁에 대한 공통적인 적대감이고 또한 경쟁을 통제 경제로 대체시키려는 그들 공통의 소망 때문이다.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의 과거 및 미래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아직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 사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금 그 속으로 통과하고 있는 그 전환의 본질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관철하고 있는 이 모든 변화가 경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중앙 통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투쟁은 우선 많은 측면에서 더욱 나쁜 것을 초래할 것 같다. 즉 일종의 노동조합주의 또는 산업의 협동조합 조직 등에서 경쟁은 다소간 억압되지만 계획하는 개별 산업의 독립된 독점자들의 수중에 장악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경쟁에 대한 증오심으로는 서로 뭉치게 되지만 다른 것에는 거의 합의하지 못하는 사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첫 번째 결과이다. 이 정책은 산업마다 차례로 경쟁을 파괴함으로써 최대로 조직화된 산업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합작 독점 행동이 소비자를 좌우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동안 여러 부분에서 이미 존재하여 오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계획을 위한 갈피를 못 잡는 선동의 대부분이 그것 독점 행동을 노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속되거나 합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산업 독점체에 의한 그와 같은 독립적인 계획은 사실 계획을 위한 주장이 노리는 효과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일단 2단계에 도달하면 경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국가에 의한 독점의 통제, 즉 그것이 유효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세부적인 것으로 될 그런 통제뿐이다. 우리가 지금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 단계이다. 전쟁 직전에 한 주간지가 영국 지도자들은 통제받는 독점
채로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사고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많은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 이 지적은 아마도 당시에 존재하던 사정의 옳은 평가이었을 것이다. 그 후 이 과정은 전쟁으로 크게 가속화되었으며, 그리고 중대한 결함과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백해질 것이다. 경제 활동의 통제를 완전히 중앙 집권화하려는 사고방식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담을 오싹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 일의 엄청난 곤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부로부터 모든 것이 통제된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공포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향해 급속히 치닫고 있다면, 이것은 대체로 원자적인 경쟁과 중앙 집권적 통제 사이에 어떤 중도 노선을 발견하는 것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자유 경쟁의 극단적인 분산이어서도 안 되고, 단일 계획의 철저한 중앙 집권이어서도 안 되며, 두 가지 방법의 현명한 혼합이라야 한다는 바로 그런 사고가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처음에 가장 그럴듯하게 들린 것처럼 보이며, 또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상식도 이 부분이 배신적인 가르침임을 입증할 수 있다. 경쟁이 비록 규제와의 혼합을 다소는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더 이상 생산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으로 작용함이 없이 우리가 결합하고자 하는 어떠한 정도까지라도 계획과 결합될 수는 없다. 계획화는 우리가 충분한 복용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적은 양을 복용하여도 낼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다. 경쟁이나 중앙 통제 어느 것이나 그들이 불완전하다면 불충분하고 둘 다 비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선택적인 원리이며, 두 가지를 혼합할 때는 어느 것도 실체로 작용하지 않으며, 그 결과도 어느 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면 나타날 결과보다 더 나쁠 것이다. 또는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계획화와 경쟁은 경쟁을 위한 계획화로서만 결합될 수 있으며, 경쟁에 반대하는 계획화로서는 두 가지가 결합될 수 없다. 이 책의 논의에서 독자들은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계획화가 오직 경쟁에 반대하는 계획화, 즉 경쟁을 대신할 계획화라고 하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 책의 범위 내에서는 경쟁을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유리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계획화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획화라는 말은 전자의 의미, 경쟁을 대신하는 계획화의 계획화와 거의 동의어이므로, 흔히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순히 계획화라고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